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과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뭐 약간 이거는 사적인 건데, 리딩 컴퓨터와 제가 녹화 컴퓨터를 따로 썼는데, 이제 리딩 컴퓨터에서 다 녹화도 같이 하려고 좀 어제 세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새로운 느낌을 갖고 위해서 시계 이것도, 키움증권 이것도 클래식하게 조금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내용인데 뭐 기사 제목만 보면 뭐 8조 원이 날라갔다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뭐 수출 계약을 했다가 계약액이 이런 건데 실제 수령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계약한 금액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받아가는 건데 진행 상황에 따라 실제로는 이렇게 수령하고 끝난 게 많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는 뭐 결국엔 미국인이죠. 근데 뭐 이런 거 기사 나오는 거 건데 뭐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리나라에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좀 이벤트가 많죠. 뭐 11월 11일 뭐 빼빼로데이라고도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뭐 롯데 음식 관련 주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뭐 크게 뭐 영향 없는 부분이고 이제는 이런 거는 오히려 11월 10일에 이제 중국 광군제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분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루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MSCI 정기 변경 하루 앞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10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변경된다는 거죠. 오늘 변경되는 내용이 발표될 텐데, 지금 편입 가능성 높은 종목의 SK케미칼, SK바이오팜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추가로 두산 그 중공업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가 편입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뭐 빠지는 것도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 SK케미칼을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편입 후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오늘 당일 같은 경우 오전에는 좀 반짝하고 실제로 진짜로 편입됐을 때는 오히려 미끄러지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편출되는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오전에 좀 빠지면 오히려 좀 관심을 갖고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정도 체크해 놓고, 뭐 SK케미칼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정도만 좀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보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좀 만들고 패턴, 뭐 여기 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이어서 볼 수도 있겠죠. 뭐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어제 뭐 외국인이 좀 꽤 샀어요. 꽤 샀고, 그래서 어 차트 약간 이런 모양을 제가 좋아하진 않는데 좀 이런 모양에서 또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패턴 흐름들도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장대 양봉을 때려놓고 두두두 한 다음에 올라오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최근에 또 급등주에서도 이런 패턴이 많아요. 약간 한번 올라오면서 물량을 잡고 찍어 누르면서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끌어올리는 뭐 그런 패턴이 좀 있기도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현재 외국인이 어제 19만 주 정도 샀어요. 여기 보시면 19만 주, 19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5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좀 편출돼 버린다면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편출되지 않았다고 또 그걸 이유로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다양하게 가능성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하단에서는 그냥 5일 이동 평균선 정도만 중요하게 보고, 상단에서는 15,000원까지도 좀 열어놓고 중요하게 뭐 120일 이동평선 여기 저항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도 그냥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을 뭐 시간에서도 좀 올랐던 걸로 조금 기억을 하는데,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뭐 일단 여기 고점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이런 라인 뚫어놨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고점에서의 뭐 물량 얼마나 거래됐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인데, 그래서 오늘 이 고점을 넘겨갈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시가가 높게 뜰 경우 그냥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 기대감으로 이미 이만큼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걸 복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또
역발상으로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방산주와 이제 경협주가 되겠죠. 방산주 이슈가 터졌을 때 방산주를 바로 보고 사자 하면 물려요. 오히려 미리 사고 이슈가 터졌을 때 매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반대로 경협주는 분명 북한 관련 안 좋은 이슈가 터졌을 때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오히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북한 이슈 같은 경우는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바로 또 좀 긍정적인 이슈도 같이 좀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만 생각해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뭐 선취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테마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정들이 좀 있지만, 여러 가지 뭐 북한 인물의 생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경협주 같은 경우도 뭐 우리 추석이나 뭐 그럴 때 돼가면 뭐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미리 그런 부분에서 선취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라 오히려 상반되지만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리고 어제 요거 GS 리테일이 GS 홈쇼핑을 합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통합법이 내년 7월 출범한다는 건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쿠팡이랑 네이버 쇼핑 등에서 온라인 쇼핑은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 저하가 있으니까 편의점을 갖고 있는, 슈퍼를 갖고 있는, 호텔을 갖고 있는 GS 리테일이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 매체가 있는, 오프라인 매체가 있는 GS 리테일과 홈쇼핑으로 온라인, 그러니까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죠. TV라든지 뭐 인터넷, 그런 양쪽의 그런 강점들을 좀 결합한다면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GS 그룹이 좀 계열 관계 그룹을 기획,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회사를 두 개를 합치면서, 법인을 합치면서 좀 구조조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네이버 보시면 여기 요거 미증시 이렇게 보시면,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밤사이 이렇게 좀 온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속 요즘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인데, 나스닥은 하락을 했고 다우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나스닥은 이제 코스닥이 느껴지고, 코스닥 그런 느낌이 강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리고 다우는 우리나라 코스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뭐 비교해서 봤을 때, 대응을 해봤을 때, 근데 여기서 함정은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 있어서, 다우가 올랐다고 해서 걔네들이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피도 하락을 할 수 있는, 어제도 그랬었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뭐 운송 이것도 뭐 오른 거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 올랐으니까 올라온 부분도 있겠지만 있고, 좀 요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기사를 또 하나 보면 뭐 투자 자금의 이동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올랐으니까 떨어진 부분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나온 거죠. 그리고 그동안 숨죽어 있던 종목들이 올라온 부분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다.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이거 뭔가요? 이 론스타, 뭐 여기 기사가 있네요.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리면 우리가 굉장히 큰 돈을 물어줘야 되는, 우리 정부가 상황인데, 사실 론스타를 굉장히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느낌이 많이 나고, 워낙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뽑아갔으니까. 근데 이면을 좀 놓고 보면은 사실 론스타 입장에서도 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론스타가 사실 그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아니라 사실 그 홍콩 상하이은행 HSBC, 이 홍콩 상하이은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요거 하여튼 그 회사에 원래 먼저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넘기고 그냥 손 털고 나가려고 론스타 그랬는데, 발목이 좀 우리나라 정부에 잡혔던 부분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물론 배당으로 챙겨갈 건 챙기기도 하고 또 하나은행에 외환은행 매각하면서 어쨌든 결국에는 다 잘 챙겨 나갔어요. 나갔는데 시간 지연됐다. 그래서 우리 손해 봤다. 그래서 이거 소송 때린 거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은 론사 입장에서는 이하도 가져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 시간이 돈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정부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질 경우에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뭐 크게 뭐 그냥 뭐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소송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내용 있고 외환은행 그거 텐데. 네,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해 놓을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홍콩 상하이 은행 입장에서는 HSBC 홍콩 상하이 은행 입장에서는 외환은행 가져갔으면 오히려 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국내 사업을 거의 빼고 있고 뭐 거의 다 뺐죠. 뺀 상태고 거의 하나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다 정도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전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좀 강력한 좀 글로벌 재판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기사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지수를 좀 볼게요. 지수 어제 코스피는 이렇게 됐어요. 약간 요 시가를 지켜준 게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고가도 갱신을 했죠. 고가도 갱신을 했고 이제 이 5일 이동평선 추세를 잘 타주는지 여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 지킨 시가와 어제 저가 이탈 없이 움직여야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약간 네이버랑 카카오 흐름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걔네들보다 이제 삼성전자의 시총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게 20%이기 때문에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나스닥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우려되긴 하는데 어쨌든 5일 이동평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깨버리면 10일 이동평선까지 이렇게 지수가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현재 상황으로 이 중간 한 7일 이동평선에서 한번 잡아주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여기 뭐 양봉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음봉 나왔어요 어제. 요거 이렇게 요 추세는 안으로는 기어 들어오진 않았어요. 요 하락 추세 벗어난 거에 대해서 기어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변동성이 있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는 게 여기 양봉의 시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냥 평이한 양봉이 오히려 나스닥이랑 다르게 평이한 양봉이 오늘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850 한번 건드리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물론 지수가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시점에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소형주에서 좀 알토란 같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그냥 사서 그냥 기다리면 좀 물론 지수 하락에 따른 변동성이 있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 지수처럼 막 올라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다 바닥권이에요. 바닥 잡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냥 담아서 기다리면 그냥 조금 오히려 지수가 뭐 크게 흔들리더라도 좀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장 아닌가라고 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링크 들어가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라는 거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코멘트 장중에 해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